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탄기 은돔벨레 선수가 결국 토트넘에서 역대급 실패 영입 먹튀로 전락하게 되면서 토트넘 하스퍼를 임대로 잠시 떠나게 되었고, 은돔벨레 선수가 엄청난 고액 주급자인 만큼 임대로라도 보냈다는 게 토트넘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은돔벨레 선수의 주급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며, 완전 이적 시 이적료 또한 은돔벨레 선수를 원래 영입할 때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탄기 은돔벨레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에 클럽 레코드로 이적을 해온 정말 값비싼 선수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은돔벨레 선수는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자신의 이적료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활약을 전혀 펼치지 못했고, 지난 2년간 올림피크 리옹, SSC 나폴리 등 두 차례 임대 이적을 통해 토트넘보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음에도 결국에는 자신의 폼을 회복시키지 못한 채 토트넘으로 복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토트넘에 돌아오는 은돔벨레 선수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은돔벨레를 프리시즌 기간 동안 평가를 해볼 것이라는 다소 의외의 판단을 내리면서 은돔벨레 선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이번 여름에 주어졌었는데, 결국 정규 시즌에 돌입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은돔벨레 선수를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을 했는지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모든 경기와 오늘 카라바오컵 경기에서도 은돔벨레 선수를 명단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결국 터키 슈페르리그의 갈라타사라이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이적을 통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은돔벨레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에서 주급을 3.3억 원이나 축내는 선수였기 때문에 주급을 절감할 수 있는 임대라도 보낸 것이 토트넘에게는 충분히 좋은 소식이었는데, 여러 매체들의 소식을 종합한 스퍼스웹에서 전한 소식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토트넘 하스퍼는 은돔벨레 선수의 주급 7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며, 완전 이적 시 이적료 또한 은돔벨레 선수를 원래 영입할 때 투자했던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내년 여름에 탄기 은돔벨레를 1,500만 유로, 하나 약 214억 원에 영구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금요일 유럽 이적 시장이 닫혔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은돔벨레와 다빈손 산체스를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시키는 데 성공했고, 터키 클럽들은 9월 15일까지 선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스탄불을 연고로 하는 이 구단은 다빈손 산체스와 완전 이적 계약을 맺었지만 탄기 은돔벨레는 내년 여름에 영구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초기 임대 계약을 맺었다. 갈라타사라이는 2025년부터 5시즌에 걸쳐 균등 분할 지급이 가능한 1,500만 유로, 하나 약 214억 원의 이적료로 영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갈라타사라이 구단은 은돔벨레에게 임대 기간 동안 310만 유로, 하나 약 44억 원의 연봉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이 26세의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받는 시즌당 1,040만 파운드, 하나 약 174억 원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이다. 그 미드필더가 큰 임금 삭감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북런던 구단이 그의 나머지 연봉을 지불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스포츠앱의 오피니언: 은돔벨레가 임금 삭감에는 동의했을지도 모르지만 70% 삭감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토트넘 하스퍼는 계속해서 이 미드필더의 연봉의 상당 부분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릴리 화이츠는 갈라타사라이가 내년 여름에 그와 영구 계약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고 선수가 이적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라면서 탄기 은돔벨레가 갈라타사라이로부터 44억 원의 연봉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토트넘 하스퍼가 그대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토트넘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애초에 은돔벨레 선수의 급여 자체가 거의 손흥민 선수와 맞먹을 정도로 높았고, 아스날에서는 3위, 리버풀에서는 4위, 첼시에서도 4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는 8위,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정말 미친 임금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은돔벨레 선수를 완전 이적으로 보내는 딜은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고, 그나마 주급을 보조해주는 형태의 임대 이적만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은돔벨레 선수는 지난 시즌 토트넘 하스퍼에서 나폴리로 임대되었을 때도 나폴리에서 40% 정도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림피크 리옹 시절도 마찬가지, 즉 토트넘에서 주급을 보조하는 형태로의 임대로만 이적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토트넘 하스퍼가 주급을 보조하는 형태의 임대 이적 딜이 성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갈라타사라이 완전 이적 시 214억 원, 900억을 써서 데려온 은돔벨레 선수의 몸값이 4분의 1 토막 이상 나버렸고, 그나마도 이 214억 원을 5년 할부로 지급한다는 조건인데다 은돔벨레 선수의 전체 연봉의 4분의 1 수준에 해당하는 44억 원 정도의 연봉만 갈라타사라이에서 지급하는 토트넘에게는 거의 호구 수준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불리한 조건의 딜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 역시 터키나 사우디를 제외하고는 이적 시장 자체가 아예 닫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토트넘에서는 44억 원이라도 아끼려고 다소 불리한 딜이지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다빈손 산체스 선수 역시 원래 데려올 때 지급했던 600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나버리면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 토트넘으로서는 정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물론 그나마 보냈다는 것이 안 보낸 것보다는 나은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상 보냈어도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보낸 토트넘으로서는 참 씁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번 소식이었고, 은돔벨레 선수는 향후 축구 이적 시장에서 장기 계약의 위험성에 대한 거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만한 역대급 최악의 이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